먼저 소개할 학생이 정서윤 학생입니다. 이번에 입법고시를 최연소로 붙고 재경직을 수석한 학생입니다. 대단한 학생이죠. 아마 머릿속을 분해해 보면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그런 학생일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이제 그냥 여러분 학생들처럼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평범하게 공부한 학생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거리가 많이 두지 마시고 나도 저렇게 이제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을 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20년이 지나면은 TV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고, 빨리 가서 우리 학생들이 TV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발표할 텐데, 그 중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절반 학생들이 우리 합격생이니까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좋은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서윤 학생도 그때쯤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걸릴까요? 20년은 걸리지 않을 것 같고 한 10년, 15년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재경직 대표로 설명회에 참석하게 된 정서윤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수험이 처음이시거나 수험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공부법보다는 뭐 수험 과정 개괄이라던가 제 생활 습관 같은 것들 위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제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법률저널에 제가 작성한 합격 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정말 운이 좋게도 올해 입법고시 최연소이자 차석 합격, 그리고 행정고시 재경직 수석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공직 지원 동기를 보시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우선 공익에 대한 관심이나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포부 같은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인 경제학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답이 딱딱 떨어지고 논리적이라는 학문의 특성이 제 적성에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더불어 저는 몇 시간씩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 편이었고, 또 실전에 강하다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시험유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시 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진입을 굉장히 급하게 결정을 한 편이어서 진입 전 준비라고 할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여기에 적은 것들은 대부분 제가 그냥 해두었는데 진입을 하고 나니 도움이 되었다 하는 사항들 위주로 적어보았습니다. 우선 교양으로 논리학과 논리와 비판적 사고를 수강을 하였었는데, 해당 과목들이 피셋 언어 논리에서 논리 퀴즈를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경제학 전공인 만큼 미시와 거시 경제 이론을 수강한 경험이 경제학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경제 통계학을 수강한 경험이 통계학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행시에 진입을 하게 되면 졸업이 늦어지거나 휴학을 길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필 과목이나 필수 교양 과목 등은 미리 수강하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총 수험 기간은 2022년 1월 첫 피셋 준비를 시작한 시기부터 23년 6월 2차 시험을 치르기까지 총 1년 6개월의 수험 기간을 거쳤으며, 2차 시험은 22년과 23년 총 2회 치렀습니다. 다음은 제 2차 성적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22년 성적은 굉장히 낮습니다. 합격선보다 약 8점 정도 낮은 성적을 거두었고, 핵심 과목인 경제학과 행정법에서는 꽈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23년도 시험에서는 합격선보다 9점 이상 높은 점수로 고득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적 상승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와 관하여 제 수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수험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제가 진입 결심을 했던 것은 21년 10월입니다. 이때 학원에 와서 종합반 상담도 받았고
당시 한능검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도 취득을 해두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진입을 결심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학원 3개월 선행반 등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 당시에 학점을 지나치게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행시 공부를 병행할 여력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우선 종강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1차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피셋이 완전히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를 병행할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2차 과목의 경우에는 행정법 예비순환 정도만 간단하게 병행하였습니다. 이후 1차 시험에서 합격할 만한 점수를 받게 되면서 22년 3월부터는 학원 몰입반에서 빠르게 면과락을 목표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이때는 전 과목을 평균적으로 예비순환에서 2순환 정도까지 빠르게 수강하고 6월에 2차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한 2주 반 정도 휴식기를 취한 후 7월부터는 학원 종합반에서 1순환과 2순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23년 1월부터는 두 번째 1차 시험 준비를 다시 시작하였고 이때에는 첫 피셋에 비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2순환 및 경제학 문제풀이를 병행해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1대1의 비율 정도로 가져갔고 2월 달에는 시험이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피셋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22년과 23년 모두 1차 시험에서는 재경직 합격선보다 약 10문제 정도 여유가 있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피셋 공부에 있어서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피셋 실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해당 피셋에 투자하는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순환 기간 동안에는 스파르타반에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치르며 3순환 강의 역시 병행하였습니다. 공부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 공부 과정 전체는 3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순환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였다는 점. 두 번째, 그럼에도 모의고사는 현장에서 빠짐없이 전 과목 응시하였다는 점. 세 번째, 그 순환 강의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 역시 추가적으로 병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우선 제 첫 피셋 기간을 보시면 이때에는 피셋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강 등의 문제는 풀지 못했고 행시 피셋 기출 12개년치 정도만 3회 독을 한 후에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는 행정법, 행정학은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순환부터 들었고 경제학부이기 때문에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의 과목은 1순환부터 수강을 하였습니다. 또 재정학과 통계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2순환 대신에 3순환 교재를 공부를 한 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7월부터 12월까지는 종합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이때 경제학과 행정법까지는 1순환을 실강으로 수강을 하였으나 실강에 너무 많은 체력을 소모하여서 저녁 공부 시간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학부터는 인강으로 전환을 하되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만 현장에서 빠짐없이 응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인강으로 배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순환 강의 교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김항접 이시경제학이나 임보목접 이시경제학 연습, 또 행정법의 경우 김양기 교수님의 행정법 사례 연습 등과 같은 다른 교재도 풍부하게 병행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 시기에 제가 가장 자주 보는 프린트에 단권화 작업도 조금씩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 피셋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출도 행시 기출뿐만 아니라 입시 기출이나 7급, 민경채 등 다채롭게 보았고 또 다양한 강사분들의 모강도 풀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경제학이기 때문에 경제학 문제풀이는 최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3순환 기간에는 3순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제가 요 1순환 기간에 보았던 다양한 교재들 중에서 제대로 풀지 못했거나 어려웠던 문제들만 골라놓았다가 시간별로 나누어서 조금씩 복습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스파르타와 3순환 모의고사,
그리고 답안 스터디까지 합쳐서 매일 모의고사를 2회 내지는 3회 정도씩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습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은 하루 12시간 정도씩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에는 오전부터 6시간 정도, 평소의 절반만을 공부를 하였고 이후 오후부터는 휴식을 취하는 패턴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의 특성상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을 가게 되면 그날 할당된 공부 시간을 채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해당 날에는 휴식일로 정하고 대신 그 주의 일요일 날 12시간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부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매일 밤 한 40분 정도씩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였는데 수험 기간 내내 체력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별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피셋 기간에는 공부 습관이 상대적으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 저녁 시간도 조금 길었고 아침에도 상대적으로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편이었습니다. 총 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3월부터는 몰입반의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을 하면서 점심 저녁 시간도 조금씩 줄었고 공부도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총 한 12시간 정도의 공부를 하는 것으로 생활 습관이 자리 잡았고 해당 생활 습관을 이후 7월부터 12월까지 그대로 유지를 함으로써 일정한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셋 기간의 경우에는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비해서 1시간 정도 집에 일찍 귀가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삼순환 기간에는 아무래도 시험 목전이다 보니 공부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대부분 이제 합격생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삼순환 기간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저 7월에서 12월까지의 1, 2순환 기간과 제 3순환 기간에서 공부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늘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공부 강도나 공부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이게 제가 3순환을 너무 열심히 안 듣고 있나 하는 걱정을 조금 했었지만 돌이켜보니 3순환과 유사한 강도로 1, 2순환 기간을 보낸 것이 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7월부터 12월까지 2차 시험 끝난 저 기간이 허비하기가 정말 쉬운 기간이고 쉽게 해이해지기 쉽지만 여러분들은 저 기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소중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험생활 조언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보셨다시피 제 생활 습관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활 습관을 단순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유튜브와 게임 등과 같은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험 기간 내내 공부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꾸준한 운동도 정말 필요하고 주말마다 적어도 반나절 정도는 휴식을 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더불어 특히 저처럼 인강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넘겨짚기가 쉬운데 모의고사를 꾸준히 응시하는 것이 합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빼먹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동기부여가 약해질 때마다 합격 수기나 스터디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5번째로 수험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열품타 그룹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던데 저는 사실 약간 아날로그형 인간이라서 열품타 같은 앱을 사용을 하진 않았고 그냥 제 순공 시간을 측정한 스톱워치와 또 제가 작성한 플래너를 촬영해서 매일 업로드하는 식으로 공스타를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독서실에서 좁은 공간에 갇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 공부 과정을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스스로에게 구속력이 많이 부여되었던 만큼 자신의 수험 과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꼭 기록을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저는 수험 과정을 기록한 게 나중에 합격 수기를 기억에 가물가물해진 상태에서 작성을 할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분명히 내년에 법률 저널에 합격 수기를 작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우선 5과목 모두 균형 있는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재경직의 경우 합격생들 간의 편차가 가장 크고 또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라고 알려진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에만 많은 공부 시간을 할애하고 상대적으로 행정법이나 행정학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취약 과목에서 몇 점 깎이는 게 정말 아쉬워질 수 있는 만큼 모든 과목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기를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잘하는 과목이 있는 것보다는 못하는 과목이 없는 게 합격에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부량을 늘리다 보면 어려운 문제나 심화 개념 등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시험장에서 남들이 다 못 푸는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서 불합격을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다 아는 쉬운 개념을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도 이 시기에 학원에 등록할지 말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종합반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복습 동영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무제한적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학 공부를 하는데 1순환 전체를 다 듣는 게 아니라 회귀 분석 부분만 헷갈려서 복습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학원에서는 단순히 복습 동영상을 신청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들으면 되지만 제가 만약 혼자 공부를 했었다면 이거를 듣기 위해서 1순환 전체를 다 살까? 아니면 자투리를 구할까? 자투리를 구하려면 어디서 구하지? 하는 고민 때문에 시간을 정말 많이 허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학원에서 꾸준히 진행하는 모의고사에 응시를 한다면 진도에 맞춘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의고사를 응시하게 할 강제성은 무엇이 있을까에 관하여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별로 성적 우수자 명단을 산출을 하고 이에 기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빠짐없이 응시하게 될 요인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각종 학원 프로그램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또 스터디를 활용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종합반뿐만 아니라 몰입반과 스파르타반 역시 함께 수강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몰입반에서는 예비순환부터 2순환까지를 빠르게 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정규 커리큘럼으로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순환과 2순환에서의 예습이 충분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교재들, 순환 강의 이외의 다른 교재들을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냥 정규 커리큘럼대로 단순히 예비순환부터 순서대로 따라갔다면 아마 1, 2순환 기간에 순환 강의를 따라가느라 다른 교재를 충분히 볼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초반에는 생활 습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지만 몰입반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생활 습관을 확립을 함으로써 해당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를 해간 것이 합격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스파르타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나신 수험생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강사분들의 예시 답안뿐만 아니라 답안을 제출한 수험생들 중 가장 잘 작성한 최고 답안을 하나씩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최고 답안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이런 분들과 공부를 같이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최고 답안을 꾸준히 보면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한 것이 역시 합격에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행시의 경우에는 정해진 커리큘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분들별로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3순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강사분을 한 분만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 강사분께서 강조하신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에서는 다양한 강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모의고사를 출제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수강하지 않는 강사분께서 어떤 지점을 강조하시는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더불어 3순환과 스파르타에서 진행되는 과목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시 수험생에게 장기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투입을 하셔야 하는 시험이고 그 긴 기간 동안에 내가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스스로를 속에서부터 갉아먹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내가 4년, 5년이 지나고도 합격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아득한 느낌?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활용한 멘탈 관리 방법은 바로 하루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시험 결과를 떠올리기보다는 그냥 내가 오늘 하루에 계획한 것을 모두 지켰는지에만 집중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장기적인 안목을 잃지 마시되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는 마시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합격을 꼭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을 기원하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그렇지만은 똑똑함이 밖으로 막 퍼져나오죠. 우리 나머지 학생들도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고 이제 여러분 단련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약간 분위기들이 좀 바뀌어요.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쭉 이렇게 학생들이 수백 명 있는데 보면은 지금 원래 처음 들어온 새내기다. 1년 지났구나. 이런 부분들이 눈빛에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다음 학생들이 바뀔 때가 또 이렇게 합격했을 때 이렇게 확 바뀌고, 그다음에 또 그 사무관 몇 년 차 이렇게 흐르면은 또 완전히 달라져요. 애들이 자세도 달라지고 뭐 생활에 대한 기준도 이제 명확해지고, 속으로 또는 겉으로 이렇게 뿌듯하다. 이제 제대로 이제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자부심을 좀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학생이 이제 말한 것 중에 뭐 몰입반, 스파르타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게 이제 간단히 이렇게 이해를 도우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 1차가 되면은 바로 이제 2차를 준비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 1차가 되면은 그 시기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몰입반이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 서현 학생처럼 시험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또 1년 한 다음에 그 다음 1차가 붙으면은 공부가 된 상태로 이렇게 모험이 있습니다. 그게 스파르타반입니다. 그 1년에 우리가 6개월 정도 이렇게 학생들을 강하게 통제를 하는데, 통제하는 과정이 몰입반 초기에는 그 다음 시험 연차가 조금 쌓이면은 스파르타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학생이 쭉 얘기한 게 우리 학원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 수사관 학생인데 그 점수 궤적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사관 학생들이 1차 붙고 그때 이제 생초시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면 내년에 1월에 시작해서 또는 지금 시작해서 3월에 1차 붙고 나서 이렇게 처음 도전하는 해에 수덕하는 학생이 작년에 했던 그 우리 이종혁 학생은 커트라인에 조금 넘었어요. 넘었는데 한 과목 과락이거나 이렇게 근접해서 이렇게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윤 학생 격차가 생각보다 되게 컸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이 이제 자절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가 처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보니까 노력으로 이렇게 극복한 수석 합격생 경로로는 조금 특이하다. 대신에 그 과정에 노력을 많이 투여를 했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대단하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그 다음 또 뭐 1순, 2순, 3순 뭐 이런 용어들이 지금은 이제 익숙치 않을 겁니다. 이따가 설명도 드리겠지만은 고등학교로 치면은 3순위 고3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순위 고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3 거치면 우리가 대학 입시를 보듯이 이제 곧 이번 주에 시험을 보내요. 막바지 이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간에 대한 얘기를 그 서현 학생이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저런 패턴으로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의 경로가 약간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특성이 이제 뭐 남녀 특성이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이제 여학생들은 걱정이 좀 이렇게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자신을 실력보다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있는데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 열심히 하고, 남학생은 그제 반대 성향이 있어요. 실력이 별로 없는데 나는 공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판에 몰려가지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여학생들은 미리미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시의 특성은 이제 파도처럼 이렇게 격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서인 학생처럼 이제 강물처럼 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강물처럼 해야 되고 시험 민박할 때는 바다가 몰아치듯이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수석한 학생이 제일 힘든 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시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불안감 이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뭐 당연히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수석마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시 공부라는 것이 그런 이제 불안감이 상존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은 그 불안감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시라는 부분이 다른 경쟁자하고 경쟁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본인과 싸움이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경로들이 밖에서 분리돼서 하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은 학원에 오면 그래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효과적으로 이 학생이 잘 극복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